미 연방준비제도가 사상 처음으로 AI 모델 하나를 금융시스템 사이버 위험의 공식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이름은 앤스로픽의 미소스입니다. 첫째, 미 연준이 앤스로픽의 미소스 모델을 금융시스템 사이버 위험의 공식 검토 대상으로 격상했습니다. 둘째, 재무장관 베센트가 AI를 은행 사이버 무기로 공개 분류했습니다. 셋째, 알파벳은 시총 사상 두 번째 점프, 메타는 급락, AI 평가 추기 지출에서 수익화로 이동했습니다. 이 세 흐름이 AI 리스크 프리미엄과 AI ROI 분기라는 두 자, 침로 어떻게 묶이는지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4월 28일 영국 영란은행이 AI를 스트레스 테스트에 편입한 흐름이 일주일 만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 연준 이사 미셸 보우먼이 5월 1일 앤스로픽의 미소스 모델을 금융시스템 사이버 위험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공식 검토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AI 모델 한 개가 중앙은행의 공식 리스크 평가 대상이 된 세계 최초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AI 모델 자체가 검토 대상 자산으로 격상된 순간 모델 안정성, 감사 가능성, 로그 보존이 차세대 컴플라이언스 비용으로 자리 잡습니다. 같은 AI 종목이라도 규제 적합성이라는 새 변수로 다시 평가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타임라인을 펼쳐보면 패턴이 더 또렷합니다. 4월 28일 영란은행 AI 스트레스 테스트 편입, 5월 1일 연준의 미소스 공식 검토, 5월 3일 재무장관 베센트의 AI 사이버 경고, 5월 5일 연준의 AI 경제 모니터링 보고서. 일주일 안에 4개의 정책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시장은 이 흐름을 사실상 글로벌 금융 AI 규제의 출발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본 반응은 이미 종목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알파벳은 388.43달러로 1.34%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411.38달러로 0.54% 조정, 사이버 보안 섹터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476.53달러로 1.55% 상승했고, 클라우드 플레어는 244.43달러로 9.04% 급등하며 정책 수혜 채널의 톤을 가장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알랩은 63,300원으로 0.48% 상승, S1은 73,400원으로 6.26% 하락하며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데이터는 정책 수혜와 정책 부담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갈라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같은 AI 변수가 이번엔 행정부 톤으로 어떻게 격상되는지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미소스 사태 직후 행정부가 같은 톤을 그대로 받아들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5월 3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AI가 은행 계좌 해킹에 활용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금융과 기술 기업의 AI 공격 보건력 구축을 사실상 정책 요구사항으로 격상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이 발언이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사이버 보안 AI 스택 수요가 IT 옵션에서 컴플라이언스 의무로 전환되는 정책 트리거가 켜졌다는 점입니다. 매출 모멘텀의 성격이 제품 사이클이 아니라 정책 사이클로 바뀝니다. 베센트의 발언은 단발성 코멘트가 아닙니다.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이 미국 대형은행 CEO들을 긴급 소집한 직후 행정부 차원의 톤이 통일된 형태로 나왔습니다. EDR, CEM, 런타임 모델 모니터링 같은 보안 스택이 단순 IT 비용이 아니라 규제 대응 비용 라인으로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자본시장 반응은 이미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76.53달러로 1.55% 상승, 포티넷은 89.92달러로 0.76% 상승, 클라우드 플레어가 244.43달러로 9.04% 급등하며 가장 강한 정책 수혜 신호를 보였습니다. 지스케일러는 141.36달러로 0.59% 하락하며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종목별 톤이 갈렸습니다. 한국 코스닥에서 윈스는 12,660원으로 0포인트 55% 하락했지만 국내 금융권 AI 방어 예산 확대 시 동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흐름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AI를 리스크로 분류하는 정책 시계가 빨라지는 동안 같은 AI를 수익원으로 평가하는 빅테크 실적 무대에서는 정반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AI 캐펙스, 라벨이 종목을 어디로 가르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최근 빅테크 실적 시즌에서 AI 투자 대비 수익화 여부에 따라 주가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알파벳은 구글 클라우드와 AI 제품 성장으로 플러스 10% 급등하며 매그니피센트 7 최고 성과를 기록한 반면 메타는 AI 지출 확대에 투자자들이 반발하며 급락했습니다. 이 분기점이 의미하는 바는 시장의 평가 기준이 얼마나 썼나에서 얼마를 벌었나, 어디서 벌었나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AI 테마 프리미엄으로 묶이던 종목들이 수익화 가시성이라는 새 변수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2일 알파벳의 시총 플러스 4,210억 달러 점프는 역사상 단일 일 시총 증가 두 번째 규모입니다. 5월 3일 빅테크 7천억 달러 AI 지출 청구서가 공개된 직후 블룸버그와 번스타인 컨센서스 리포트는 AI ROI 영수증이라는 어휘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 기업 사스 침투율, 광고 ARPU 같은 수익화 지표가 평가 축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시세에서도 이 분기는 그대로 비칩니다. 알파벳 388.43달러로 1.35% 상승, 메타는 604.96달러로 0.89%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411.38달러로 0.54% 조정. 같은 빅테크 카테고리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한국 시장도 이 평가축 위로 끌려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네이버는 20만 8천 원으로 0.48% 하락, 카카오는 46,300원으로 1.7% 하락. AI, B2B 매출 분리 공시 여부가 같은 AI ROI 영수증,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다음 분기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평가축 전환은 어제 저녁 시청자에게 발행된 두 가지 쇼츠 주제와도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그 24시간 후속을 이어서 풀어드립니다. 어제 저녁 두 가지 쇼츠로 정리한 흐름의 24시간 후속입니다. 첫째, 월스트리트 6대 은행이 한 분기에 470억 달러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1만 5천 명을 감원했습니다. 웰스파고 CEO가 AI 자동화 처리량 급증을 공식 사유로 명시한 사이클입니다. 둘째, 세레브라스가 5월 14일 주당 115달러에서 125달러, 기업 가치 266억 달러로 IPO에 착수했습니다. 웨이퍼 스케일 엔진으로 엔비디아 GPU 수천 개를 단일 칩으로 대체한다는 추론 아키텍처가형 엔비디아 독점 프리미엄의 첫 공개 도전장을 던진 이벤트입니다. 이 두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AI EPS 레버, 2차원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 시장 해석에 부담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AI 추론 인프라 독점 구조에도 가격 비교 기준점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24시간 시장 반응은 이미 차별화됐습니다. 월가 6대 은행 주가는 평균 1.5에서 2.2% 하락하며 EPS는 좋은데 주가는 무겁다는 비대칭이 데이터로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플러스 12.5% 급등하며 HBM 수요 다변화 기대가 메모리주에 선반영됐습니다. 같은 평가축이 다른 카테고리에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흐름은 오늘 아침의 빅테크, ROI 분기, 내러티브와 정확히 같은 자치 위에 있습니다. 다섯 사건이 어떻게 한 그림으로 묶이는지 종합 정리로 넘어갑니다. 오늘 네 가지 뉴스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AI가 동시에 두 가지 새로운 평가축을 시장에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축 1. AI 리스크 프리미엄. 미소스 검토에서 베센트 경고까지 AI 모델 자체가 컴플라이언스 비용, 사이버 보안 벤더 매출, 금융기관 IT 예산 구조를 바꾸는 정책 변수로 격상됐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9.04% 급등이 이 축의 가장 강한 시그널입니다. 축 2. AI ROI 분기. 알파벳 대 메타, 월가 EPS 레버, 세레브라스 공모가까지 모두 같은 질문 위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썼나가 아니라 얼마를 벌었나, 어디서 벌었나. 두 축은 한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AI 관련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단일 AI 테마 프리미엄으로 평가되지 않고 규제 적합성, 수익화 가시성, 인프라 의존도라는 새 변수의 곱으로 분해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AI 라벨이라도 카테고리, 매출 구조, 정책 노출도에 따라 종목별 분기가 가속됩니다. 이 두 평가축이 시장에 제기하는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합니다. 첫째, 같은 AI 종목이라도 규제 적합성 카테고리, 즉 클라우드 인프라와 사이버 보안과 수익화 가시성 카테고리, 즉 광고와 사스와 B2B 매출이 별도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관찰자가 두 카테고리를 같은 좌표 위에 놓을지 분리할지가 다음 단계 해석 변수입니다. 둘째, 사이버 보안 벤더의 매출 모멘텀이
제품 사이클에서 정책 사이클로 전환될 가능성. 그 첫 신호가 미소스, 베센트 조합이라는 게 애널리스트 다수 관점입니다. 정책 사이클은 제품 사이클보다 가시성과 지속성에서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셋째, 한국 시장에서는 네이버, 카카오의 AI B2B 매출 분리 공시 여부, SK하이닉스, HBM 수요 다변화 속도, 코스닥 보완주의, 국내 금융권 수주 흐름이 같은 평가축 위로 들어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데이터는 이 패턴이 다음 분기 어디로 향할지 시사합니다. 오늘의 한 줄 미소스가 그은 선과 알파벳이 만든 갭은 다른 사건이지만 AI를 평가하는 시장의 자치 및과 동시에 두 개로 늘어났다는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과 ROI 가시성, 두 자를 같은 좌표 위에 놓고 시장의 다음 신호를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이 분석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눌러주시면 됩니다.